저희는 기술성 평가 트랙으로 여태까지 와 있고 뭐 이래저래서 미팅은 한 6번 해가지고 AAE의 하여간 등급을 받았고요. 우수한 등급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165건의 특허들이 저희가 등록하거나 지금 출원돼 있고 좀 오래된 얘기지만 이미 임상 뭐 이런 것들은 저희는 이미 상업화가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된 회사입니다. 임상 단계의 회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논문이 16개 나와 있고 재생률은 한 8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난 연말까지 5,350개의 재생 키트가 수출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한 4,000명 이상의 실질적인 재고를 빼더라도 4,000명 이상의 수술이 이루어졌고 그 사람들이 재생의 혜택을 받았고 저희가 언오피셜리 확인한 거로 한 90% 정도는 재생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자체도 저희가 뭐 전체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효한 시장을 보면 32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지난 4년 동안 저희는 임상이나 뭐 이런 부분도 되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지만 더 신경을 썼던 중에 하나가 자체의 판매망을 갖는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는 라이센스 아웃이나 하나의 빅파마한테 어떤 세일즈를 해서 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리스크가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있었던 회사의 커스터머가 딱 하나였어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킵. 제가 들어가고 3개월 돼가지고 팩스 아무도 몰랐는데 미래가 밝은 줄 알았는데 팩스 한 장 와가지고 모든 계약을 캔슬한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놀러 들어갔다가 제가 죽다 살아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라이센스 아웃, 빅파마 좋아하는 것은 나중에 와서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저희가 46개국에 대한 자체 판매망을 그동안 갖춰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매출 측면에서는 연결 기준으로 해서 작년이 131억 정도가 되고요.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보면 사실은 뭐 굉장히 뭐 작은 숫자입니다. 근데 바이오 쪽에서 처음에 출발하는 회사치고 100억을 넘는 걸 둘러봤더니 뭐 그렇게 만 5%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회사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성장성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는 작더라도 원래 비전 자체가 글로벌입니다. 한국 시장은 3%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바이오 업계도 크려면은 결국은 글로벌라이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모든 스탠다드가 글로벌라이즈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파이낸스 측면에서 5년 동안 저희가 스스로 지정 감사를 받았고 그것도 KPMG 3년, 딜로이트 2년 해가지고 굉장히 북도 클린하고 내부 통제 기준도 높습니다. 바이오 잉크를 만드는 기술 또 하나는 AI로 자동 모델링, 환부를 자동 모델링하는 기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생 니치를 프린팅하는 세계 최초의 의료 프린팅 기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바이오 잉크 하나만 딱 들어가도 사실은 거기에 뭐 관련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감히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피부, 연골, 키드니를 하다 보니까 재생에 이러한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신의 코드에 대해서 80~90% 내부적으로는 깨달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잉크 뭐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뭐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면 80%는 재생물질, 20%는 그냥 유지하는 물질입니다. 그게 환자가 보통 뭐 당뇨 발휘됐든 뭐가 됐든 50에서 뭐 80세 사이인데 그쯤 되면 이 8대2가 2대8로 바뀌어버립니다. 몸에 있는 재생물질은 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염증이나 등등 해가지고 거꾸로 바뀌는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처리를 하든 재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대8에 이 바이오잉크를 쓸데없는 건 날리고 8대2로 바꿔주는 그런 필터링 기술이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그 깊이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바이오 일렉트리시티도 재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당뇨 발이면 발바닥은 40mV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될 패치는 마이너스 50mV가 돼줘야 서로 여기에 있는 프로테인이나 시그널링이 일어납니다. 근데 뭐 여기는 40mV인데 이 안에 아티피셜한 무슨 밴드 같은 거 플러스를 넣어보면 거의 잘 재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바이오 미케닉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강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피부
피부의 강도는 5에서 10파스칼 정도가 됩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는 것들도 5에서 10파스칼의 강도를 맞춰줘야, 왜냐하면 재생을 하려면 이 재생 니치가 유지가 돼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3주 이상은 유지가 돼줘야 되는데 그 강도가 안 나오면 한 하루 이틀 만에 없어져 버리면 재생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가 분화돼서 이동을 해야 되려면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고속도로를 만들지 못하면 세포는 이동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이오 프린팅으로 해서 점점 고속도로, 로컬도로 이렇게 좁게 해야 나무가 물을 빨아올리듯이 삼투압으로 빨아올리듯이 그런 세포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분야에 안 알려진 기술들이 한 30가지 이상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간단한 게 아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I로 뭐 저희가 AI를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스캐너로 다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처에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또 디블리시먼트 하니까 혈액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스캐너로 그걸 구분을 못 합니다. 그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4, 5년 동안 했던 거 다 버리고 AI로 사진 하나 찍어서 99%의 정확도로 해줘야 상처하고 패치하고 만나서 셀 마이그레이션, 그 셀들이 이동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해서 바깥에서 안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재생 프로세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AI, 그 다음에 이 시간도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은 모델링 하려면 30분 1시간이 걸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갖다 줘봐야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버리고 AI라는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재개발을 지난 3년 동안 다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패치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환부하고 정확히 맞아져야 되는데 환부가 대부분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그걸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나면 30분이 지나면 환부는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장벽을 쌓습니다. 그걸 에피볼이라고 얘기하고, 그 에피볼은 네 생긴 다음에 어떤 패치를 집어넣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언제나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이 생기기 전에 패치들이 만들어져서 갖다 붙일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도구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메디컬 3D 프린팅이 되겠고요. 그것을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FDA, CE 뭐 이런 데 다 등록을.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사실은 뭐 베낄 데가 없어 보니까 저희가 세계 최초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만들어낸 모델이 여기 디스포저블한 그 소모품들을 모아서 이걸로 돈을 받자. 그래서 복사기 모델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기 기계를 뭐 렌트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싸게 주거나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카트리지나 종이로 돈을 버는 모델로 저희 사실은 이 모델을 만들었고, 그 원가는 한 200불 정도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1,500불에서 키트는 싼 데는 뭐 7, 800불 하지만 평균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1,000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1,000불에서 200불 원가 빼고 나면 그로스 마진이 한 8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바이오 프린터 녹이고 어쩌고 저쩌고 한 70% 정도는 된다. 그래서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이라 재생률이 8, 90%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4년 반을 팔로우했지만 재발된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다 재생이 완벽하게 되고, 그래서 입증된 효능과 안전성,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조직을 쓰니까 뭐 면역 거부 반응들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씨앗에 손을 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나 이런 것에 대한 매니플레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의학적으로 FDA나 CE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세포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거는 캔서가 될 확률이 되게 의학적으로 되게 높고, 그 다음에 그래서 승인이 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5year, 미니멈 5year 캔서 모니터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1조 원이고 어떤 거는 15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포 배양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에코시스템 쪽에 주력을 했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당뇨발 주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아직은 낫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감염되면 발을 자릅니다. 자르게 되면 이게 몸을 못 움직이고 누워만 계시니까 뭐 키드니든 아픈 멀티 올간 페일리어가 발생을 해서 5년 내 50%가 돌아가시는 캔서보다도 더 높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런 것들이 거의 8, 90%가 저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싸게 되고 4분의 1, 10분의 1이 돼서 뭐 그렇게 되겠고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사진 세 번만 찍으면 한 번만 찍고 터치 누르면 다 수술은 저스트 인 타임에 끝나기 때문에 이런 모든 편의성, 가격, 효율성으로 봤을 때 이것은 골든 스탠다드 세라피로 현재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데이비드 암스트롱은 당뇨발의 창립자고 재생의학의 하나의 권위자고 그다음에 세 번째 루돌프 탄지는 하버드에서 새로운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나 뇌과학 쪽에 굉장히 우수한 신분입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저희 쪽 자기 친척 중에서 당뇨발에 걸렸던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이게 치료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본인 쪽에서 300만 불인가 400만 불도 투자도 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서울대, 뭐 카대, 뭐 삼성의료원 등등에서 전 세계에 유명하신 분들이 같이 코디벨롭을 하고 계시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지금은 이렇지만 좀 시간이 좀 지나면 2, 3년 지나면 장사가 될 것 같다 하면은 누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걸 다시 의료기기로 승인받는데 2, 3년 걸리니까 한 5년 정도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제로 컴페티션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패드에서 그걸 찍는 순간에 모든 뭐 케이프타운에 어떤 환자, 어떤 의사가 몇 명을 했고 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사실은 다 모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이 의료계의 중간 마진 문제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46개국에 문을 열고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고 27년 전 정도 되면 뭐 72개국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동안에 뭐 임상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을 주로 썼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이제 거의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네트 마진도 한 50%를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저희가 살펴보더니 유효한 시장은 32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발 같은 경우에는 뭐 4단계가 있는데 와그너 1에서 3단계, 그다음에 골관절염은 4단계가 있는데 2에서 3단계, 그다음에 만성 콩팥병은 뭐 5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에서 4단계에서 합쳐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10억 명의 32조 원 정도의 빅마켓이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타겟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모든 시스템으로 재료만 다르게 해서 이 장기 재생을 이루었다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프린터라든지 뭐 키트라든지 AI 시스템은 다 공용이고 피부의 경우에는 자가 ECM, 연골의 경우에는 자가 ECM과 녹용골 파우더, 그다음에 신장인 경우에는 자가 그물막 이 재료만 달리해서 이 재생을 다 이뤘다. 차이나 돈이 들어간 한국 바이오 업체가 미국 들어가기는 만만치가 않다라는 걸 저희 이번에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버 시큐리티가 때문에 저희가 6개월 동안 저희 시스템을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환자 프라이빗한 정보들이 흘러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하다. 그런데 한번 저희 같은 시스템들은 들어가게 되면 계속한다 하는 면에서 굉장히 시간과 돈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경쟁 치료법하고 비교해 보면 어떠냐? 결론적으로 하면 저희는 리제너레이션이고 여태까지 존재하는 거는 그냥 힐링이거나 운드 힐링이거나 케어링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생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뭐 생체 재료 같으면은 그 재료의 효과는 있지만 반감기 이슈가 있어가지고 리제너레이션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음압 치료는 혈관을 내 소통을 좀 잘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지만 전체적인 재생에는 또 한계가 좀 있고 피부 이식은 자기 피부를 뜯어다가 대패로 밀어서 갖다 붙이는 건데 안에가 결국은 썩어 혈관도 안 돼 있고 이것도 안 돼 있더니 좀 지나면 결국 괴사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치료율이나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저희 것들은 재생이고 앞에 것들은 큐어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더 이상 지금은 의미가 별로 없고요. 근데 뭐 참고로 보시면
저렇게 뭐 바닥에 구멍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 뭐 몇 주면 다 치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정맥궤약이라는 것은 다리에 이 혈관이 별로 좋지 않아지면 다 썩어버립니다. 이런 거 치료가 잘 안 되는데 저희 패치 붙이면 다 재생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피부암도 이거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OECD에 뭐 한 150만 명이 있는데 피부암이기 때문에 깊이 파냅니다. 깊이 파내다 보면 사실은 성형하는데 되게 힘들고요. 지금에 있는 것들은 돌아가신 분들 사체에서 만들어낸 ADM을 가지고 채우는데 제대로 이 피부가 재생이 안 되는 아주 뭐 그런 한계점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화상 부분들은 심한 화상인 경우에는 이 근육이나 신경이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재생시킨다는 측면에서 저희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는데 그 뭐 자기 걸 뜯어다 옮기는 법 아니면 뭐 인공관절은 또 그 안에 그 쇳덩어리 안에 있는 나노 플라스틱이 좀 10년 정도 지나가면 파티클이 나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한계점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바늘로 콕콕 찔러서 피로 딱지 연골을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형태로 제대로 재생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하버드에서 20마리의 뭐 비글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기억하셔야 될 게 연골의 강도, 그다음에 연골이 재생되는지 그게 하일린 카티리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집트에서 저걸 할 때는 바이옵시까지 저희가 프로토콜을 해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딸기 모양으로 이것들이 재생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메디컬 디바이스를 미국을 포함해서 한 7, 8개국에 이미 승인이 받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확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장 부분도 뭐 제대로 된 치료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투석하고 신장이 있으니까 굉장히 사실은 삶이 다 망가지는 치료법밖에 없고 돼지들을 가지고 저희가 2년 했고 그다음에 서울대랑 같이 왜 재생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같이 했고 그래서 세뇨관을 재생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혈관이 재생되는 것들과 안전성을 확인을 해서 세계 최초로 요번 5월 6월에 한국에서 3분의 그 키드니 환자들을 재생하는 수술을 이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뭐 연골을 재생했다, 피부를 재생했다. 의사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얘기지만 키드니 재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들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3명이지만 하반기에 성공을 하게 되면 임팩트는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로 이제 그걸 가지고 피 한 방울로 5년 뒤에 그분의 신장의 신부전증이 어떻게 망가질지를 예측하는 프로그램도 완료가 돼 있어서 그것을 상업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피부 재생 쪽에서는 이제 제일 빨리 가고 있는 게 당뇨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올해 사보험 그 공보험으로 늘리는 부분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반기부터는 피부암 쪽으로 그것도 뭐 저희 내부적으로 몇십억 정도의 포텐셜은 제 주머니에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골도 한 9개국 정도는 저희가 상업화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포텐셜 올해 매출의 하반기부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신장은 세 분을 저걸 하면 하반기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전 세계 임상을 하고 내후년도부터 아마 상업화가 일어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가 237억, 그 다음에 26년도가 400억, 그 뒤에가 650억. 이거는 전부 당뇨발만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이나 진단을 하는 그런 자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게 6대4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7년도쯤 되면 오퍼레이팅 프로핏도 40% 정도로 늘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파마 하나 하는 것보다 각 나라의 로컬 1위에서부터 5위까지의 그 업체들을 자체 판매망을 갖춰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디벨롭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년 지나면 온라인 데이터들을 저희가 아이패드로 확보하기 때문에 서프라이 체인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모든 베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년에는 7,340개의 키트를 수출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애니얼리 저희가 받은 오더에 대해서 미니멈 오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보험이 들어가면 가격은 10% 20% 싸지고 양은 10배가 늘어난 그런 포텐셜을 각 나라별로 가지고 간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계 최초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회사도 세계 최초였어요. 바이오시밀라.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설득시키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회사는 코스닥에서 바이오 짝퉁약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코스닥 상장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선 1원도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가 6년 지나서 코스닥에서 1위가 됐고 지금도 뭐 코스피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보는 기준에 따라서 세계 최초라는 것은 그만큼 처음에 개척하는데 리스크도 있고 의심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러한 그 선발 주자로서의 어떤 오퍼튜니티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러한 리스크는 지난 4년, 5년 동안 다 통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사분기에는 저희가 매출이 36억이고 적자가 한 2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작년이 7, 8억 수준이기 때문에 2억 정도면 굉장히 프로그레스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2, 4분기, 3, 4분기는 굉장히 다른 숫자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후발주자들이 들어오는데 한 5년 이상 걸린다. 하나의 약으로 사람을 고친다는 시대는 서서히 갈 거다. 그래서 초개인화 쪽으로 넘어가려면 초개인화 진단주 잘해야 되겠다 해서 초개인화 싱글셀 RNA 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뭐 몇 년 뒤에 걸린다는 정보가 나왔으면 어떡할 거냐. 그거를 재생시키고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서플리멘트가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로키드 아메리카에서 그러한 바이오 특유의 서플리멘트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적인 뭐 건기식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리버스 에이징하고 어떤 질병을 딜레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서플리멘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뭐가 잘못되면 저희가 재생시키겠다. 초개인화 진단, 그 다음에 초개인화 서플리멘트, 초개인화 재생, 뭐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